안녕하세요. 오늘 5월 9일 오늘의 알트코인은 아이오타입니다. 아이오타 티커는 IOTA 아이오타입니다. IM머니 카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영상 하단의 더보기를 눌러 확인해 주세요. 아이오타는 저희들 기획하고 있는 다른 영상에서 아이오타에 대한 소개가 나가기 때문에 요거 아이오타를 오늘의 코인으로 체크해서 차트 체크를 같이 해드리려고 선택했습니다. 아이오타는 뭐 좀 오래 전에 아주 최근의 코인은 아니죠. 2018년도에도 나왔던 코인입니다. 아이오타는 일단 사물인터넷, IoT 사물인터넷 시대의 M2M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암호화폐입니다. M2M은 머신 투 머신입니다.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기계 대 기계 간의 거래, 뭐 여러 가지 연결하는 상호작용들을 지원하는 알고리즘을 포함하고 있는 탱글 알고리즘을 기반해서 개발되어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아이오타는 블록체인이 아닌 탱글 알고리즘 기반으로 개발되어 있다. 그래서 블록도 없고 체인도 없고 탱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다음 거래자가 이전 거래자 2명의 거래 내역을 검증하고 승인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2015년 독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독일 코인입니다. 독일 코인. 네, 독일 코인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베이스로 한 여러 작업들에 지금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여러 실적들을 내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유럽 베이스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독일 정부하고도 이어져 있고 이탈리아나 다른 나라하고도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물 인터넷 관련되어 갖고 도시 자동화 여러 이런 정보들 그리고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하고도 이어져 있고요. 이런 사물 인터넷 관련되어 있는 암호화폐가 HDAC이나 ASD 체인, IoT 체인, 월튼 체인 여러 가지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일단 아이오타가 오래되었다. 그리고 국가 단위에서도 선택을 받아서 지금 현재 그런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둬서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요 M2M이기 때문에 사람이 개입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탱글이라고 하는 알고리즘 안에서 여러 가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머신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동차도 있을 수도 있고요. 자동차가 있을 수도 있고 일반 가전기기가 될 수도 있죠. 가전기기가 될 수도 있고 웨어러블 컴퓨팅이 될 수도 있죠. 웨어러블 컴퓨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머신들 간에 상호 작용하는 거. 그게 거래가 됐든 뭐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처리가 되는데 이 단위가 매우 작은 데이터들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머신 대 머신에서의 움직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1원, 10원, 100원 이런 개념이 아니라 0.00001원 왜냐면 각 트랜잭션마다의 비용을 정산할 때 기계 대 기계에서는 수많은 트랜잭션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 값들에서 값을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에서 아주 소액 단위까지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좀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오타는 화폐 단위가 매우 작다. 매우 작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독일 정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이런 부분들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독일의 폭스바겐이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없지만 각 도시 자동화, 도시의 중요한 IoT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고 그 데이터들을 누적을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오타의 기본적인 특징은 사물인터넷 코인이다. 사물인터넷 코인이다 하는 거가 그래서 M2M 소액 결제 발생한다. 사물인터넷 특성상 소액 결제가 매우 빈번합니다. 기계 대 기계에서 수시로 작은 정보들 단위에서 가치를 매긴다고 보면은 이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래서 자동차 지금 현재 폭스바겐이나 이런 자동차 회사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데 최적화된 암호화폐 탱글은 이렇게 정보가 주면 각 노드들에서 두 개의 내용들을 받아서 검증을 하고 이걸 각 또 노드들마다 이렇게 뿌려주는 부분들이죠. 탱글로 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에서의 단점은 이런 각 노드들이 작으면 퍼포먼스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노드들이 많으면 퍼포먼스가 올라가죠. 그래서 그 노드들을 늘리기 위한 탱글을 늘리기 위한 부분들이 계속 외부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노드는 알고리즘에 따라 승인할 두 개의 트랜잭션을 선택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채굴하고 비슷한 부분이긴 한데 여기 블록체인이 아니고 이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뿌려주는 방식.
브로드캐스팅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는 이러한 각 노드들이 개수가 많아야 돼요. 만약에 한 예로서 도로에 다니는 차들에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돼 있다고 하면 이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차들이 많아지면 요즘 차들은 다 무선 통신 기기들이 탑재가 많이 되어 있죠. 그런 차들이 다니면서 빠른 전송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모빌리티라고 하죠. 모빌리티 산업의 확장하고 깊은 관계가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사물 인터넷하고도 또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장비들이 안에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알고리즘들을 처리하는 게 탱글로 했을 때는 노드가 많을수록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좀 많이 지금은 좀 떨어져요. 크게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부분들보다 뭐 나은 측면이 있는 건 아니다. 근데 늘어날수록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모빌리티나 IoT 이런 시설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을 주고받는 과정들 이런 부분에서 얘들은 또 수수료가 없습니다. 트랜잭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어 나가는 어떤 전체 트렌드에 맞춰서 보면 아이오타도 주목해서 보고 있어야 될 만한 프로젝트다라고 좀 미래형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미래형. 그리고 최근에 여기 기사에 보면 EVM이 나오죠. 아이오타 자체 개발 EVM 쉬머 테스트넷 버전 출시. 요 이더 버추얼 머신을 붙이는 이유는 제일 가장 기본이 첫 번째가 뭐냐? 사용자 증가를 노린다. 는가는 부분들이 있겠죠. 외부적인 퍼포먼스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이 사용자 증가는 뭘 의미하냐면은 네트워크에 유치된 자금의 증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오타가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의 많은 퍼포먼스들은 자체 퍼포먼스로는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이런 이더 사용자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더를 베이스로 한 프로젝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들과 유기적인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EVM이 필수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들의 퍼포먼스를 같이 가져오고 싶을 때 그래서 EVM을 쓰게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스마트 컨트랙이 나옵니다. 스마트 컨트랙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한 거예요. 스마트 컨트랙. 이런 스마트 컨트랙이 되면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트랜잭션에서 맞는 프로그래밍을 유기적으로 할 수 있다. 그 부분들이 지금 중요한 부분들이 됐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또 열로 이어지죠. 사용자 간의 거래. 이게 아까 M2M이라고 돼 있죠. M2M이라고 돼 있는 부분들하고도 같이 연결되죠. 결제와 관련돼 있는 조건에 맞춘 결제가 진행될 때는 그 부분들이 스마트 컨트랙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고 이게 돼야지 사실은 개발자 풀을 아이오타의 생태계를 확대를 시켜 나가기 위한 뭐 전제 조건 같은 거예요. 아이오타 자체만 가지고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흡수하는 거예요. 같이 발을 담그는 거죠. 그런 부분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VM을 지원하고 있다. 이거는 스마트 컨트랙을 지원한다. 스마트 컨트랙을 지원해서 거래나 결제, 트랜잭션을 좀 더 다양화시킬 수 있다. 다양화시킬 수 있다. 여러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자, 이더의 사용자 퍼포먼스들을 그리고 네트워크에 예치된 자금 그리고 같이 이더에 있는 에코들 유치하고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과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더 버추얼 머신을 이제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아이오타도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서 가격적인 측면에 영향을 줬습니다. 줬어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문제도 이렇게 중앙화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블록체인과 틀리게 약간 브로드캐스팅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방송에서 뿌려주는 거, 노드로 뿌려주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가지는 탈중앙화라고 하는 요소와 조금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코인 압류 사건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가 뭐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갑 자체에 좀 부족한 측면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지금은 일정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다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이오타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아이오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체적인 뭐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될 경우에 이거를 렌트해야 되겠죠. 빌려와야 돼요. 이런 기능들을 빌려주는 프로젝트가 바로 체인링크죠. 체인링크. 체인링크는
코인의 가격만 추적하는 게 아니에요. 가격도 추적하는 오라클 기능을 포함되어 있지만 체인링크의 기능에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해시 난수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프로젝트들 다양한 서비스 프로젝트들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체인링크하고 같이 또 뭔가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외부의 프로젝트하고 연계해서 뭔가를 하는구나 라고도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아직은 뭐 체인링크하고의 뭐 연결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고 자체로 제공하고 있다 뭐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이어가면요. 아요타의 초기 2018년도 상장 때 나왔던 움직임을 2021년도에 돌파를 해버렸죠. 컵앤 핸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돌파를 해버렸어요. 움직임이 강하게 2021년도 상반기에 형성이 됐습니다. 여기가 1파가 되겠죠. 물론 여기에도 파동이 있습니다. 파동이 있는데 여기는 일단 체크하지 않고 요거는 22년도, 23년도 차트로 체크를 할 거고요. 여기에 움직임이 나온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컵앤 핸들이 되겠죠. 근데 추가 돌파 상승으로 상반기에 두 번의 파동이 크게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하반기 때 움직임을 보면은 사실은 여기 1파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는 정도로 2파가 나오고 조정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1파 2021년도 상반기 때 움직임을 보면 1파동, 2파동이 나왔고 2파동에서 중요값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2935원, 2755원, 그리고 구간급값 2120원, 2120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 이후에 나오는 움직임을 보니까 여기는 종가는 확보를 못했어요. 여기는 종가 확보되어 있는데 근데 뭐 캔들이든 파동이든 여러 차례 훑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일단은 이후에는 돌파 개연성을 같이 볼 수 있겠죠. 이후에 나왔던 여기 하방이타라고 난 뒤에 여기에 지지 테스트 이후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여기 21년도 이번 파동에 구간 끝을 돌파해서 중요값까지 공략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종가는 확보를 못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3점 정도 줄 수 있어요. 전체 파동 값에 상관없이 차트 패턴만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움직임에서는 이런 식의 수렴의 모습이 나와 있죠. 수렴의 모습에서 하방이탈하고 쭉 밀린 모습입니다. 여기도 1번 파동도 다 훑고 갔습니다. 훑고 갔고 구간 이탈의 움직임이 2022년도의 움직임이에요. 구간 끝, 구간 이탈에 대한 하방 이탈 움직임이 22년도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움직임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추가 조정들이 이어지면서 4월달, 5월달 여러 뭐 알트코인들하고 마찬가지로 이때 추가 조정이 나왔죠. 추가 조정이 나오고 이후의 움직임들이 이어집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때 뭐 거래량 많이 나왔고 이때 거래량들은 별로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죠. 띄엄띄엄 나오고 이때 10월 달에 거래량이 한번 터졌고요. 그 다음에 2023년도에 거래량들이 누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뭐 엄청난 거래량이 쌓여있다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앞에 22년도 대비로 볼 때는 거래량들이 촘촘하게 쌓이고 있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년도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에 5월달 차트 구간을 보게 되면 여기 구간 이탈도 이미 여러 차례 파동 캔들상 움직임은 만들어져 있어요. 두 번의 파동 이름 만들어져 있으니까 돌파 가능성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요타도 캔들적으로는 두 번의 파동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돌파 가능성을 봅니다. 그리고 이후에 중요값 5월의 중요값도 보면 여기에 두 번을 두들겼죠. 여러 차례 갔으니까 돌파 가능성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뭐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아주 만족스럽지 못하죠. 여기에 매수 거래량이 터진 측면들을 보면 여기는 매물대가 사실 여기가 매물대인 것 같아요. 보통은 여기가 매물대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가 중요값 구간이 아요타 같은 경우에는 454원과 322원 위에가 매물대 역할을 하는 것 같다. 매물대 역할은 강한 저항이 되기도 하고 강한 지지가 되기도 하죠. 그럼 차트적으로는 얘는 454원 위에 올라와서 지지를 받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움직임이 확정이 돼야지 위로 추가로 갈 수 있겠죠. 여기가 매물대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물대 돌파 여부가 2023년도의 움직임이 될 수 있겠죠. 이후의 움직임을 그러면 같이 살피면요. 역시 11월 달에 추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11월 달에 추가 조정이 나왔고 이 추가 조정 나온 구간에서 만들어진 게 11월 달 구간이죠. 11월 달에 꼬리로는 다 흔적을 남겼어요. 꼬리로는 흔적을 남겨놓은 상태라서 역시 이것도 돌파 가능성을 보고 근데 여기에 흔적을 남겼으니까 여기는 저항이 잡히겠죠. 그 다음이 여긴 돌파, 여긴 저항. 자,
자, 여기도 돌파, 돌파, 돌파 가능성을 두고 12월 달에 뭐 그냥 계속 주르륵 밀려 내려왔어요. 주르륵 밀려 내려왔습니다. 자, 이때 거래량이 터진 건 이때밖에 없어요. 예, 여기가 매물대 역할을 하고 있다. 매물대 역할을 하고 있는 자리다. 라고 앞에서 얘기 드렸죠. 2023년도에 상승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보면 이때부터는 예, 거래량들이 앞에 거래량보다는 촘촘하게 쌓이고 있어요. 촘촘하게 쌓이고 있어요. 근데 압도적인 거래량이 터지진 않았어요. 압도적인 거래량이 터지진 않았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안한 요소긴 합니다. 그래서 아요타는 여기 매물대 공략으로 확정적으로 들어간지 여부를 중요하게 보는 게 예, 공략하는지 여부가 사실상 이번 턴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걸로 봐요. 아요타의 2023년도의 상승을 보면 자, 여기 1월 달에 구간이 나오고요. 2월 달에 구간이 나옵니다. 1월 달에 구간의 지지를 받으면서 여기 12월 달에 지지 테스트는 사실은 뭐 거의 하지 않고 12월 구간 끝만 271원에 대한 구간 끝 그리고 그게 1월에 중요값 271원하고 같이 겹칩니다. 아요타는 어저께 체크를 하다 보니까 값이 겹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값이 겹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271원에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면서 11월 중요값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중요값 공략까지 이루어지죠. 그리고 11월에 구간 끝 상단 변곡 여기 1월에 상단 변곡 310원 위로 올라가고 난 뒤에 11월에 구간 끝 346원에 대한 공략까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가 저항이 잡힌다고 아까 앞에서 했죠. 여기 한 번에 오리 때문에 여기는 한번 만들어졌으니까 여기는 돌파 가능성을 보는데 여기는 저항이 잡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항을 뚫는 움직임이 지금 두 번이 나왔어요. 그런 뒤에 재차 조정이 나오죠. 이 과정이 202평 일봉 차트 202평의 공략과 같이 겹치는 겁니다. 근데 위로 올라앉아서 가는 강한 움직임이 안 나오고 그냥 하방 이탈 해버렸죠. 여기에서 움직임이 좀 약했다는 걸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강하게 뚫고 올라가서 상단 변곡 이후의 움직임이 상단 변곡을 만들고 난 다음에 움직임에서 되돌림 상승이 강하게 안 나온 거예요. 되돌림 상승이 약간 그런 특징이 보이죠. 여기에 상단 변곡이 있으면 상단 변곡의 기본적인 게 2라고 보면 여기 415원 그리고 1.618이 375원 정도를 보는데 여기 공략을 하지를 못한 거예요. 좀 약하게 진행이 됐다. 그런 뒤에 조정이 나온 상태라서 이때 조정을 그러면 뭐 추가 조정을까지 다 보면은 일반 차트들에서 지금 현재 중요하게 보는 구간이 여기입니다. 2023년 2월 말 3월 초의 움직임에서 구간 끝값 246원에 대해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는 반등은 상단 변곡을 노린 움직임으로 이어지죠. 보통 이때 여기에 종가 움직임을 확보하는 움직임이 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약했어요. 거래량이 작다는 거는 그런 측면들이 좀 약간 소외된 측면이 있겠죠. 여기에 310원에 대한 돌파 움직임이 나오질 못했어요. 그리고 조차 조정이 나오는데 그때는 중요값에 대한 지지를 받지 못하다가 반등할 때 여기 279원에 대해서 확정된 음봉 종가 지지를 하고는 310원에 대한 공략을 했는데 여전히 310원 위에 종가 확보를 못했어요. 종가 확보를 못하고 추가 조정이 나온 상태죠. 이게 어제까지 이어지는 조정에서 246원에 대해서 지지가 깨졌어요. 절반도 깨지고 여기 구간 끝 246원도 깨졌어요. 이 말은 그리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거래량도 터지지 않았습니다. 매도 거래량도 매수 거래량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불안한 측면이 있는 종목이다. 이거는 턴을 길게 가져가야 되는 종목인 거예요. 실제로는 시장에서는 좀 소외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유동성에 따른 순환매가 일어나더라도 아요타 같은 경우는 뭐 우선순위를 받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 우선순위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이 움직임에서 아요타가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여지를 살피려고 하면 현재는 234원 위에 있죠. 그리고 222원 위에 있고요. 여기 값들을 보면 222원은 반쪽짜리 지지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여기도 반쪽짜리 지지죠. 234원에 대해서 지지 테스트가 한 번 더 나온 뒤에 추가로 반등이 나오든지 아니면 자 여기 246원에 위로 올라와서 여기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하고 움직임이 나오든 그나마 나은 모습인 거예요. 이 과정에서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부분이 있죠.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저점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터져줘야지 강하게 이후 지지 테스트 이후에 강한 돌파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여기서 살펴보면 여기 위에가 매물대였어요. 매물대 하단 변곡 위에가 매물대고요. 그리고 5월에 하단 변곡 위로 올라오는 움직임이 전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가
2월의 중요가 위로 올라오는 움직임하고 같이 이어지죠. 그래서 여기 위로는 지금 현재 강한 저항이 지금 매물대가 강한 저항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단 변곡 322원 위로 올라오는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자, 그러 보면은 여기 되돌림 상승에서 공략 가능한 구간이 돼 있죠. 지금 현재 구간은 되돌림 상승이 나왔을 시 322원 위로, 310원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움직임이 만들어질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지 관점에서 보면 234원 지지를 받는 게 가장 좋겠다. 가장 좋겠다. 이 움직임이 나오고 가는 게 이렇게 지지가 명확하게 나오면 구간이 확정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애매한 상태에서의 지지 반등은 다시 재차 값들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46원이 한번 여기는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 여기는 깨졌으니까 위로 올라서 여기 지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살펴야 됩니다. 여기에 확정이 되면 위로 반등세가 나오겠죠. 그게 일봉 차트 202평에 대한 공략과 같이 이어질 걸로 보는 거죠. 여기는 여전히 힘을 못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10원에 올라앉는지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310원 위에 확정적인 음봉 종가 지지든 위에서 자리를 명확하게 해야지 추가 상승이 415원과 아니면 375원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이 움직임이 매물대에 대한 공략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이 움직임이 5월의 중요가, 자, 여기가 매물대입니다. 여기가 매물대. 여기가 매물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단 변곡가, 중요가. 다른 종목들은 여기가 매물대였는데, 그래서 여기가 저항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현재 아유타는 여기가 매물대인 것 같다. 그래서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는 움직임이 전개되는 게 아유타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겠죠. 차후에 움직임이 202평을 이렇게 돌리는 상승세의 모습을 나왔을 때는 아요타에서 강한 움직임을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매물대를 찔끔찔끔 돌파해서는 답이 없거든요. 이 구간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매물대를 강하게 거래량 튀우면서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요타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246원 그리고 여기 310원에서의 지지 여부를 받으면은 그때는 아유타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볼 만하다. 고려를 해볼 만하다. 왜냐하면 이때는 매물대를 뚫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전개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돌파 개연성이 이미 다 잡혀있는 상태인데 매물대를 돌파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턴이 나올 수 있는데 그 턴은 202평을 밟고 끌어올리는 움직임 과정에서 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뒤에 지지 테스트가 나와야 되니까 202평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현재는 지금 현재 202평이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니까 얘를 마무리하는 움직임이 310원과 322원, 329원 그리고 여기 구간 끝 위로 올라오는 여기에 대한 공략 정도에서 202평에 대한 방향을 틀어버리는 움직임이 나오고 나서 지지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난 뒤에 강하게 추세 돌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때 주목해서 봐야 되는 값은 310원이 될 것 같다. 310원이 될 것 같다. 이 움직임은 여기 하단 변고 그리고 11월의 중요값들의 지지 여부와 같이 겹칠 걸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지지 여부 최대는 뭐 여기가 되겠죠. 346원이 될 수도 있죠. 여기 꼬리가 여기 있으니까. 근데 일단은 저는 310원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아요타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는 여기서 246원 지지 위로 돌파하고 난 뒤에 지지를 받고 가는지 이렇게 확정적인 지지를 받고 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아니면 그 자리 다시 온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현재는 202평 아래에 있는 이런 값들은 다시 안 오려고 하면 확정적인 지지를 밟고 가라. 그게 중요하다. 그게 중요하다. 그리고 위로 올라와서 310원, 여기 290, 여기 구간 끝, 298원 위에 올라오고 310원 지지를 받고 하는 부분들이 확정이 돼야지 이제 추가로 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까지는 좀 유의 있게 보자. 여기 아래에서는 여러 차례 두들기는 모습이 전개될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202평 아래의 움직임이 더 많기 때문에 돌파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강하게 벗어나지는 당장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의 움직임이 다 마무리되고 나면 이렇게 갈 거다.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다. 아요타는 상승세로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 아직은 약세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알트코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